안녕하세요. 요즘 AI, 자동화 시대 이러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열기 속에서 진짜 혜성처럼 등장한 로봇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리치테크 로보틱스라고요. 올해 들어서만 해도 주가가 143%가 뛰었고 지난 1년,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는 무려 852%나 급등했어요. 와, 정말 이건 입이 떡 벌어지는 상승세인데 이게 과연 진짜 실력일까요? 아니면 약간 거품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리치테크 로보틱스, 이 회사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로봇 만들고 또 최첨단 AI 기술도 막 접목한다고 하는데 이 엄청난 시장의 기대가 과연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여러분의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을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수장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기술의 속살이라든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우선 리치테크 로보틱스, 여기가 정확히 어떤 로봇들을 만드는 회사인지부터 좀 감을 잡아보죠. 주로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활약하는 서비스 로봇들을 설계하고 만든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식당이나 병원에서 바쁘게 물건 날라주는 배송 로봇, 마트라디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아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 로봇 시스템도 있고, 심지어 커피나 차를 만들어주는 바리스타 로봇, 아담이라는 친구도 있대요. 좀 더 힘쓰는 일도 하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서 쓰는 무거운 물건 다루는 로봇, 타이탄, 이것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클라우 PNT라는 이름의 로봇 카페를 직접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아, 네. 그 카페 얘기 들었어요. 네. 이게 단순히 커피 팔아서 돈 벌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로봇이 이렇게 실제로 잘 돌아갑니다 하고 보여주는 일종의 쇼룸 같은 거죠. 살아있는 전시장. 고객들은 커피 마시면서 직접 보니까 꽤 똑똑한 전략 같아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협력한다는 발표가 상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엔비디아. 요즘 워낙 핫하니까요. 그 엔비디아에 제슨 토르라는 아주 강력한 컴퓨팅 플랫폼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 로봇 시스템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 제슨 토르가 뭐냐면 로봇이 주변 환경을 되게 복잡하게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똑똑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로봇의 AI 두뇌 같은 겁니다. 아, 훨씬 더 스마트해질 수 있겠네요, 로봇들이. 그렇죠. 이걸 도입한다는 건 리치테크 로봇들이 앞으로 훨씬 더 똑똑해지고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미 400대가 넘는 로봇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다고 주장은 하더라고요. 400대요.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움직임과 함께 시장에서도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올해 초에는 그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 있잖아요. 러셀 2000하고 좀 더 넓은 범위의 러셀 30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지수 편입. 그게 또 중요하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명예의 전당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죠. 네, 지수에 편입되면 이런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리치테크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만큼 주식 수요가 늘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회사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한몸에 받고 있는 건데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인데요. 바로 그 화려한 주가 그래프와 실제 회사의 성적표, 그러니까 매출 사이의 어마어마한 간극이에요. 간극이요. 네, 주가는 정말 폭발적으로 치솟았는데 2025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최근 9개월 동안 기록된 매출은 고작 360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9개월이 360만 달러면 연관으로 따져도 정말 얼마 안 드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은 정말 미미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희망적인 소식들도 들려오긴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큰 자동차 딜러 그룹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하던데 거기랑 손잡고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이요. 네. 또 중국의 베이징 퉁청 기술이라는 회사랑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아시아 시장 공략을 시작했고 이걸 통해서 400만 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중국 시장은 크니까 그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초기 계약 소식이 와, 이제 돈방석에 앉겠구나 하는 신호탄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파일럿은 말 그대로 시험이니까. 맞습니다. 파일럿은 시험 운영이고 초기 계약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로 자리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특히 리치테크처럼 이제 막 크려는 로봇 기업들이 흔히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 현금 소진 속도예요. 현금 소지 속도요? 실제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당장 연구 개발비, 생산비, 마케팅비, 인건비 이런 걸로 돈이 나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치테크도 이 현금 흐름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그 점이 정말 핵심이군요. 매출 실적하고 시장의 기대치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주가 수준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2025년 10월 10일 기준으로 리치테크 주가가 6.25달러인데 그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적정 가치, 평균 목표 주가는 3.83달러 수준이거든요. 3.83달러요? 차이가 꽤 크네요. 네, 현재 주가가 전문가들이 보는 가치보다 무려 63%나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셈이에요. 또 회사가 가진 실제 자산 가치, 그러니까 장부 가치랑 비교해도 거의 8배, 정확히는 7.8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장부 가치의 8배라. 네, 이건 뭐 회사의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주가가 목표가보다 60% 이상 높고 장부 가치의 거의 8배라니 솔직히 저 같은 보통 사람에겐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보통의 경우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투자자들은 도대체 리치테크의 어떤 미래를 보고 이런 높은 가격표를 정당화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엔 로봇이 우리 사회 곳곳에 훨씬 더 빠르게 도입될 거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리치테크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크게 성공할 거다. 이런 아주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겠죠.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청사진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베팅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성공 가능성이 반드시 사업적인 성공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로봇 산업, 그중에서도 하드웨어, 그러니까 로봇 몸체를 직접 만들고 파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 사업이 원래 좀 그런가요? 네, 쉽지 않아요. 로봇 한 대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비, 조립비도 만만치 않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로봇을 고객한테 팔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고 문제 생기면 수리해주는 서비스 네트워크. 이거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깔아야 하죠. 그렇죠. AS만 같은 거요? 네. 또 로봇을 움직이는 핵심인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하고요. 고객들이 로봇 쓰다가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 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고객 지원 시스템도 필수고요.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로봇을 많이 판다고 해서 바로 큰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돈 들어갈 때가 많네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성의 함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확장성의 함정이요? 네, 이게 뭐냐면요. 실험실이나 작은 쇼룸에서 로봇 한두 대가 정말 멋지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이걸 수백 수천 대씩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로 찍어내고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수많은 고객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쓰도록 지원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라는 의미예요. 마치 집에서 혼자 맛있는 요리 하나 만드는 거랑 전국에 수백 개 체인점 내는 거랑 다른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비유죠.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인력 교육, 부품 공급망 관리, 지속적인 고객 지원. 이 모든 걸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필요해요. 특히 리치테크처럼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게는 이게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실제로 과거의 기술력은 정말 뛰어났는데 이 확장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시장에서 사라져간 로봇 회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If we connect this to the bigger picture, 리치테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는 단순히 더 똑똑하고 기능 좋은 로봇을 개발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그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모델로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기술적 잠재력이랑 실제 사업 성공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기술 자체의 매력과는 별개로 사업적인 현실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치테크가 가진 기회랑 위험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기회 측면부터 좀 보죠. 확실히 리치테크는 지금 시대에 거대한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랑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 요구 증대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있어요. 그쵸. 타이밍은 정말 좋은 거죠. 이건 엄청난 기회 요인이죠. 만약에 현재 진행 중인 그 대형 자동차 딜러십과의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실제 대규모 성용 계약으로 전환시키고 또 중국 합작 투자를 발판 삼아서 거대한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수 있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잠재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잠재력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엔비디아 같은 기술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나 러셀 지수 편입 같은 소식들은 이제 막 크는 단계의 다른 로봇 기업들이 쉽게 얻기 힘든 시장의 신뢰도나 인지도 이런 걸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밝은 청사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지적했듯이 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썩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은 아직 너무 미미하고 회사는 계속 돈을 벌기는커녕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제일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미래의 성공 스토리를 거의 완벽하게 다 반영한 듯한 아주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현재 이 높은 가치 평가는 사실상 리치테크가 앞으로 사업 계획을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실행해 나갈 거라는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완벽한 실행이라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과거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결국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좌절하고 실패했던 로봇 하드웨어 분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이지 부담스러운 기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봇 만들어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그걸 대규모로 확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리치테크 앞에 놓인 길이 결국 꽃길만은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리치테크는 과거의 수많은 실패 사례들과는 다른 길을 걸으면서 이 험난한 확장성의 계곡을 성공적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리치테크 로보틱스. 분명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에 직접 올라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너무나 미미한 실제 매출 실적, 계속 쌓이고 있는 손실, 그리고 미래 성공 가능성을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는 높은 주가 수준. 여기에 더해서 로봇 하드웨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가는 것 자체가 가진 그 근본적인 어려움까지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리치테크 투자는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는 동시에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다소 좀 투기적인 성격의 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로봇은 진짜로 존재하고 움직이지만 그 로봇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업 모델은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사업 모델의 증명이 필요한 거죠. 로봇 하드웨어 사업을 만들고 키워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리치테크를 계속 지켜본다고 할 때 단순히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했더라, 어디랑 파트너십 맺었더라 이런 뉴스 발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로 과거의 실패 사례들이 넘지 못했던 그 고질적인 장애물들, 특히 수익성 있는 확장이라는 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으려면 뭘 봐야 할까요? 뭘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한 1년 동안 리치테크가 어떤 구체적인 매출 목표 달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구조 개선 혹은 실제 상용 계약 규모가 의미 있게 증가하는 모습 같은 그런 이정표를 보여줘야만 이 회사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리치테크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 보시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